자, 하다 못해서 이제 네. 전 정부가 마약을 방치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공화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. 1년 전에는 마약이 없는 청정국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처럼 또는 문재인 정부 때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와갖고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문제는 당시에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거야, 2년 동안. 자,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, 뻔뻔하게. 네, 지난 18일 경위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는 전 정부가 마약을 방치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. 그런데 당시 검찰총장은 경위였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서울지검장, 중앙지검장 했잖아요. 도대체 뭐 했는데? 그때는 검찰이 뭐야. 활약할 여지가 오히려 더 적었던 게 우리나라 세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외에서 유출되는 마약에 대한 일종의 그 유출 경로를 너무나 철저하게 막아 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마약 허브국이 됐어요.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중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외로 마약을 그러니까 마약을 빼돌리는 우리 그 공항 그 뭐라 그러죠? 면세구역이라 그러냐? 이렇게 그 대기해가 경유해서 갈 때. 경유해서 가는 이쪽 지역이 한때 마약이나 금괴 밀수의 허브가 됐던 적도 있어요. 그럴 만큼 국내 마약 유통이 어려웠습니다. 제가 마약에 대한 말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때 그 일본에서 배워온 마약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동남아 전역에다 마약을 판매를 하다가 수출을 해갖고 이게 큰 수출 상품으로 돈을 엄청 많이 땡겼던 적이 있어요. 그 마약왕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. 그게 그 당시에 그때 그 영화에 나와서 마약을 팔아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습니다. 대통령 카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갖고 팔려나간 마약이 어마어마했었단 말이야. 근데 그걸 일제단속을 해갖고 없애버리고 나니까 얘네들이 그 연변으로 넘어간 거고, 그래서 중국 안에서 또 히로뽕 판매가 엄청 늘어나갖고 중국이 마약 사본 전부 사형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시 동남아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 그 FBI나 국제 마약국 다 같은 데서 청정구역으로 불렸어요.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.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마약 단속을 한다고 이지랄을 떨고 있는 겁니다. 40, 지금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4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럼 40만 명 우리 국민의 1% 정도 되는 거예요. 이게 상시 중독자가 아닌 상태에서 현재 마약 사범을 의심되는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. 진짜 마약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. 문제는 지금 와갖고 이 마약 단속을 한다고,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초기부터 계속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대규모의 마약 사범을 찾아냈느냐 이거야. 뭐 큰 조직을 적발한 이런 거 없잖아. 그러니까. 유아인이 좀 잡아놓고 뭐 이상한 아니 근데 남경필 아들은 풀려나고 또 그러니까 풀려나고. 학원가 있었던 거 학원가 쪽에 무슨 뭐 마약 조직이 있다 뭐 이런 뉴스나 좀 나온 거 말고는 이태원 참사 말고 니네들이 마약을 해갖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서 거둔 성과가 얼마나 있냐는 거야. 아무튼 이것도 전 정부를 때리는데 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. 전 정권 얘기하면 할수록 니들만 털리는 거예요.